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 부정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연구 부정 행위의 공정하고 올바른 검증은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이 정해놓은 절차에 맞게 연구 부정 의혹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 부정 행위 검증의 각 단계별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단계별 주의사항을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부정 행위가 의심되거나 제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 부정 행위가 의심되거나 제보가 접수되었다면 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검증은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게 되는데 크게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순으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본조사의 필요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 없이 곧바로 판정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 구체적인 연구 부정 행위 증거 등 본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보일 경우에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기각되므로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비조사에서 바로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예비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조사를 실시한다거나 예비조사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을 해버리는 등 이를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비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제보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학에는 여러 형태의 연구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전임 교원이 있고 시간 강사나 실험실의 연구자와 같은 비전임 교원도 존재합니다. 대학에서는 전임 교원만이 연구 부정행위 검증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소속 연구자의 지위와 상관없이 소속된 구성원 모두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간 강사가 해당 대학 소속일 때 발표한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들어왔다면 이를 검증하는 역할은 해당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D 강사가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면 여러 대학과 협력하여 검증을 한다든지 이것이 어려우면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자가 전임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하지 않는 것은 대학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조사 단계에서는 연구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단계입니다. 예비조사에서 본조사가 결정되었다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 변론, 결정 단계를 거쳐 연구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하게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과의 면담과 자료 검토 등의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변론 단계에서 본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이나 잠정적인 조사 결과에 대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소명을 청취합니다. 결정 단계에서는 변론 단계에서 제기된 이의 및 소명 내용을 검토하여 판정을 위한 최종 조사 결과를 도출합니다. 조사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5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조사위원이 5명이라면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1명은 외부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외부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조사위원회를 올바르게 구성하는 것은 공정한 검증을 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부 기관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내부인만으로 구성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조사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지침을 어긴 것이며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제보자의 권리 중 하나는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입니다. 제보자는 조사위원회 명단을 보고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사제관계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거나 하여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조사위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사위원회 명단을 제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자칫 제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규정에도 어긋남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명단을 제공하고 제보자가 조사위원 중 기피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정 단계에서는 연구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요. 최종 판정은 예비 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판정 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침에 연구 부정행위 검증 기간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비조사 착수 이후부터 판정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정 기간을 6개월로 정해놓은 이유는 연구 부정행위 검증에 너무 많은 자원과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연구자들 중에는 연구 부정행위에 검증 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했더라도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구 부정행위 검증에는 정해진 시효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래된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이 되어 제보가 들어왔다면 해당 연구기관은 이에 대해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시효가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검증 시효와 징계 시효를 착각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시효가 5년이라고 한다면 5년이 지난 연구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 검증은 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 부정행위 검증에서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연구에서의 진실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구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정직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연구 부정행위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더 세분화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예비조사 단계에서 본조사 진행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알리고 종료합니다. 만약 결과에 제보자와 피조사자 모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본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판정이 이루어지면 관련자에게 최종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에 대해 관련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의 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합니다.